이야기처럼 듣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추적 중. 2025년 9월 10일 정오 무렵 유타벌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약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적인 정치 활동가인 찰리 커크가 연설 도중 단일 저격을 받아 목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습니다. 이 행사는 터닝포인트 USA가 전국 대학을 돌며 학생들과 토론을 이어가는 아메리칸 컴백 투어의 일환이었으며, 커크는 내가 틀렸다면 증명해보라는 형식으로 청중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약 200야드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볼트 액션 라이플과 탄피를 회수했습니다. 판피와 총기에는 트랜스젠더와 반파시즘 관련 문구가 새겨져 있었으며, 옥상에는 신발 자국, 손바닥 자국, 팔뚝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검은 긴팔 티셔츠와 성조기 무늬가 있는 의류, 모자, 선글라스, 컨버스 운동화, 배낭을 착용한 대학생 연령대로 추정됩니다. 그는 사건 직전 캠퍼스에 도착해 옥상으로 올라간 뒤 총격을 가했고, 이후 반대편으로 이동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뒤 숲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초기에는 2명의 관심 인물이 구금되었으나 모두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석방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후 FBI는 용의자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주목됩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주 지사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암살로 규정하며 범인에게 사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를 비난하며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추서하겠다고 발표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해리스 전 부통령 등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함께 정치적 폭력과 암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발생한 정치적 암살로 대학 캠퍼스와 공개 정치 행사의 보안 강화와 그리고 정치적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 검거를 위한 전국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로블러 빵값 조작, 5억 달러 합의. 2025년 9월 11일 캐나다 법원이 대형 유통업체 로블러 코스 LTD와 조지 웨스턴 LTD가 연루된 빵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과 퀘벡주 법원에서 동시에 확정된 이번 합의로 소비자들은 즉시 보상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캐나다 주요 식료품 업체들이 포장된 식판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담합이란 경쟁 기업들이 서로 합의해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경쟁을 억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시장 가격이 소비자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고 기업들끼리 미리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로블러와 조지 웨스턴은 내부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 정부에 자진 신고하면서 경쟁 당국의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20년 동안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특별한 점은 소비자들이 별도의 구매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빵이 일상적인 식료품이기 때문에 20년에 걸친 구매 내역을 개인이 보관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합의 당사자들은 확률적 소비자 피해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며 슈퍼마켓에서 빵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주해 개별 영수증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청구자는 단순히 본인이 해당 기간에 빵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며, 1인당 기본 보상액은 약 20에서 25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집단 소송에서 흔히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개별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다수 소비자들이 소액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따라서 이번 보상은 정밀한 개별 피해 환급이 아니라 전체 피해액을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의 가격 책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가지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가 더욱 엄격해지고 기업들은 가격 결정 과정에서 윤리 경영과 내부 준법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집단 소송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다수의 힘을 모아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앞으로 소비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AI 붐, 전력 소비 12%까지 증가. 2025년 9월 1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이 연율 약 4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로 2024년 자체도 2023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바 있어 불과 2년 사이 투자가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수요 폭발이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는 수천 개의 GPU와 막대한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며 그만큼 전력과 냉각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5년 전력 사용량이 약 4조 1,930억 킬로와트시로 늘어날 것이며 그중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분석인데 전체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4에서 5%에서 2028년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 전력망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북부를 포함한 PJM 전력망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연결 신청이 몰리면서 전송선 확충과 변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이 지역 전력 수요 증가분 중 약 32기가와트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가가 지연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신청이 급증해 전력망 운영자와 규제기관의 처리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전송선과 변전소 확장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 토지 사용 문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겹치고 있습니다. 셋째, 전력 인프라 자체가 복잡해 신규 전력 연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확장은 단순한 기술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 전력망 안정성, 환경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조율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필수가 된 데이터 센터 확장이지만 전력 소비 한계와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수용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전력 수급 안정성과 환경보호,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결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